139쪽은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를 말하는 거고 1차 함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찬우야 얘가 뭐죠? 기울기고 얘는 뭐죠? y절편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개의 1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1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 둘은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직선을 두 개 그리면 하나가 뭐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이 경우는 두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이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치 관계죠.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의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교점이 한 개가 발생하는 거죠. 교점이 한 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내가 요 놈과 요 놈을 요렇게 묶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연립방정식에 해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해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교점이라는 개념이 곧 얘네를 요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는 교점이 곧 뭐가 된다? 그 연립방정식에 해가 된다 이랬었잖아. 그치? 교점이 하나라면은 해도 하나다 이런 뜻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평범한 경우라면 평범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있죠. 두 직선이 뭐 하거나 뭐 할 수 있죠? 평행하거나 일치할 수 있죠. 두 직선이 평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두 직선이 평행해버리면 요렇게 돼버리면 얘네들은 교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죠? 평행한 상태가 되면 교점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뭐도 없다? 그쵸. 해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두 직선이 이제 평행하기 위한 조건. 이 식하고 이 식이 만약에 나타내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면 얘네들 뭐가 같은 거죠? 기울기. 기울기는 서로 똑같고. 그러면서 y절편 어때야 돼? 다르다. 그죠? 그래야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나란하게 가는데 만나지는 않는 평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특수한 해를 갖는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떨 수 있냐면 직선 하나 이렇게 생기는데 나머지 하나가 또 이렇게 생겨. 이게 어떻게 되는 경우? 일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두 직선이 완전히 일치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생각해봐. 둘이 이렇게 딱 붙어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점에서 둘이 서로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떤 거야? 교점이 그치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뭐도 많다? 그쵸.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기울기도 어떻고 같고 y절편도 같으면, 그치? 그래서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그러면 두 직선은 일치하게 되고 모든 점에서 교점이 되게 된다. 그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새롭게 하나 추가되는 게 있다면 요겁니다. 수직이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상황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면 요렇게 가는 직선이 있는데 만약에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하고 수직이 되게 요렇게 직선 하나 그으면 이 빨간 애는, 이게 만약 수직이라면 이 빨간 애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왜 수직이면은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까요? 왜 그럴까? 그냥 그럴까? 여기서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려볼까요? 요렇게 삼각형 하나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요선과 요선은 이제 x축 y축과 평행하게 그었다라고 가정하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의 비율이 무조건 얼마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게 뭐야? x 값이 두 칸 커질 때 y 값이 한 칸 커진다가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직선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그러니까 x축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든다면 무조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2대 1 비율이겠죠. 그래야지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맞니? 만약에 여기 길이가 4면 여기 길이는 2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가 뭐 2면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이게 무조건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빨간 삼각형에 대해서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요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러면 이 삼각형 역시도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하고 여기는 어때야 돼요? 2대 1 비율이 만족해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항상 여기 대 여기의 비율과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은 가로 세로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로 닮음이죠. 그쵸?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고 얘는 오른쪽 위로 가고 있잖아. 그럼 기울기 뽑으면 무조건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울기와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울기는 서로 역수관계면서 부호가 반대죠. 그쵸? 그러므로 얘네 둘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이 서로 수직일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죠. 수직이 되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은 다음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2번만 한번 해볼게요. 얘가 평행하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좀 전에 평행이면 채원아 어때야 된다 그랬지? 기울기가 같고 y절표는 달라요. 그렇지. 그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써있으면 별로 확인하기 안 좋죠. 그렇죠? 얘를 뭘로 바꿔놔야 돼? 어떤 모양으로? 표준형? 그거는 뭐 표준형이라 굳이 부르진 않아요. 그 함수의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써있으면 우리가 보통 방정식이라고 보잖아.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이제 이게 1차 함수의 꼴이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러면은 서연아 얘는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2야? x 그리고 마이너스 2야? 여기서 k 플러스 1y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기는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럼 y는 마이너스 3 밑에 k 플러스 1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하고 k 플러스 1분의 6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는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이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울기는 갖고 y절편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부분만 보시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이 두 분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이 k 플러스 1이라는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12가 돼야 되죠. k 플러스 1이 12. 그러면 k는 얼마? 11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k를 11이라고 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 뒤쪽에 있는 y절편은 서로 다른 값이잖아. 그쵸? 그래서 k 값이 11이면 그러면 이 두 직선은 평행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라는 조건을 써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정리한 다음에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내려가서 2x 플러스 1과 평행하고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간단한 문제지. 태아야, 얘하고 평행하다라고 하면 무엇을 알려준 거예요? 아까 평행이면 뭐가 같다 그랬죠? 기울기. 그럼 이 직선하고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의 기울기가 2니까 내가 찾는 직선도 기울기가 2여야 되겠죠. 맞죠?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2면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을 찾는 중이네. 그쵸? 자, 찬호해볼까? y는 어떻게 쓰면 돼? 기울기가 2면서 이 한 방에 쓸 거야. 한 방에 쓰려면 y는 이 괄호 괄호 닫고 그치 요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가 m이면서 그 다음에 뭐 p, q를 요런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런 조건이 나올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걸 한 번에 우리는 y는 기울기 m 해주고 괄호 열고 x 빼기 p
괄호 닫고 플러스 q의 형태로 써주면 그럼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쓴 거죠. 그러면 이제 분배 쓱쓱 해주면 자 y는 2x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140쪽으로 가서 140쪽에 1번은요. 직선,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직선이 요 직선의 수직이다. 수직이다. 자 조금 전에 서연아 수직이면 뭐였죠?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그렇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그거부터 한번 써볼까?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1. 그쵸. y는으로 정리했다라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기울기고요. 자, 두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뭘까요? 마이너스 b분의 2. 그렇지. 그럼 이 두 기울기가 서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1과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2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얘네들 곱해보면은 ab분의 2인데 요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ab가 얼마다? 그렇지. ab가 마이너스 2다. 요런 얘기를 하나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직선하고는 평행하대요. 자 생각해봐.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요 직선이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요 직선과 평행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봅시다. 여기 지금 x 똑같죠? 그럼 여기 y의 개수인 a가 여기 y의 개수인 b 플러스 3과 이게 같아야 얘네들의 기울기도 똑같게 나오지 않을까? 그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율이 같아야. 그래서 a 값이랑 여기 b 플러스 3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둘이 평행하다는 것. 그럼 우리는 a, b에 대해서 요 조건과 요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았어. 그럼 이거 두 개를 잘 계산해가지고 잘 계산해서 a, b 찾으면 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A에다 B 플러스 어. 3을 넣어요. 그렇죠. 요 위에 있는 식의 a 자리에다가 b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이 나와요. b 플러스 3 괄호 b는 마이너스 2다. 그럼 전개 한번 시켰다가 자 이쪽에 있던 2도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그죠? 태아 이거 어떻게 풀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냥 뭐 해주면 될까요? 얼마?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자, 그럼 B 값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B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A 값은 뭐냐면 그 B에다가 3을 더한 애가 A 값이잖아. 그러니까 B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면 얘랑 짝이 되는 A 값은 얼마고? 여기다 3 더하니까 1 되는 거고, 그쵸? B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면 얘랑 짝이 되는 A 값은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한 쌍, 그리고 요렇게 한 쌍, 두 쌍의 A, B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두 쌍 모두 자 둘이 더해가지고 절대값 씌워보면 똑같죠? 뭘까요? 답이? 1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직이다, 평행이다 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여기서 잘 뽑아가지고 식으로 쓰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라고 했어요. 채원아,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을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을까?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연립해서 하나 풀고 두 번째랑 세 번째 거 연립해서 하나 풀어요. 근데 첫 번째 식에 지금 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먼저 해요. 그쵸. 어차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만약에 셋 중에 둘이 여기서 만난다면
나머지 세 번째 직선은 반드시 그 점을 지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나와 있는 두 녀석을 계산해서 얘네들의 교점을 찾은 다음에 그 교점을 그대로 요 앞에 식에다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죠. 그쵸? 그럼 얘가 나오겠죠. 맞죠? 우리가 할 일은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연립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연립해보면 x 플러스 y가 4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냥 둘이 뭐 하면 돼요? 더해버리면 되죠. 둘이 이렇게 더해버리면 자 서연아 몇 x야? 3x 는 3이요. x는 1이요. y는 3이요? 3 그쵸? 자 그래서 교점이 1,3이다라고 나왔어요. 교점이 1,3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점을 얘도 지나가주면 되는 거지.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불러줘 지원아.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 오케이. 자 a는 몇일까요? 1이요. 1이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서 자 5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밑에 있는 직선과 평행할 때 라고 했어요. 찬우야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 두 점을 이용해서 뭘 찾자? 기울기. 그치 기울기를 찾아놔야 돼. 자 기울기는 뭐분의 뭘까? x 1 마이너스 2 그쵸 x값 증가량 분의 a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a-2 요런 기울기를 갖는데 요 녀석이 밑에 있는 직선하고 평행하다 그랬어요. 그럼 밑에 있는 녀석한테서도 우리가 기울기를 뽑아내고 싶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를 뽑아내야 되니까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y는으로 정리하면 뭘까 서연아? A분의 8x 플러스 A분의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기울기는 얘잖아요. 요거지 그치? 그럼 요 놈의 기울기와 요 놈의 여기서 구한 요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같다라고 놉니다. a분의 8이랑 3분의 a-2랑 요 두 개를 같다라고 놨어요. 이런 구조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곱해. 이렇게 곱해. 그러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이쪽도 분수 하나, 이쪽도 분수 하나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a를 여기 분자에다 갖다 곱해버리고 3을 반대쪽 분자에다 갖다 곱해버리는 거죠. 그럼 24는 a괄호 a-2 이렇게 되겠고 그쵸? 넘겨서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니까 이거 얼마로 인수분해 되나? 64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a 값은 6도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문제에서 음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치?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으면 뭐 막힘없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내려가서 7번 요건 한번 해볼까요? 수직 이등분선이 등장했잖아. 그치? 수직 이등분선. 사실 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수직이라는 조건과 이등분한다는 조건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 한번 찾아보자. 7번. 자,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조건이 두 가지죠. 수직이라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이등분을 한다라는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는 요런 직선을 지금 찾는 겁니다. 그죠? 요런 애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우선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수직이 돼야 되니까 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찾아볼까?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자, 여기에서 기울기를 찾아보면은 요거하고 요거니까 태아야 분모는 뭐에서 뭘 빼야 돼? 그렇죠. 분자는요? 그렇죠. 그러면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얘하고 우리가 찾는 이 빨간 직선하고는 수직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됩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내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죠, 요게. 내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고, 자, 또 하나는 2등분한다 라고 했으니까 2등분한다는 건 A점과 B점의 중점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두 점의 중점을 찾아버리면 중점 1,5라는 점을 지나가는 거죠, 빨간 직선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해서 답을 바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y는 한 다음에 채원 어떻게 하랬지 아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바로 바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잡고 플러스 5. 그렇지. 그러면 전개시켜주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인가?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양을 문제에서 원하는 요 모양으로 바꿔야 정확하게 a, b까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이라는 상수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2x를 넘겨주면은 2x 플러스 y는 7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야 얘하고 딱 비교가 되잖아. 그래서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1이 돼서 답도 1이죠. 그지? 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순서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1쪽 볼게요. 141쪽은 딱 한 가지 공식에 대한 얘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공식인데, 이거 해봐서 알겠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점의 좌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직선의 식이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요 모양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헷갈려요. 처음에 좀 헷갈려가지고 약간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자, 이 지금 모양을 잘 보시면은 일단 점의 좌표가 있어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뭐 막 y는 뭐 2x 마이너스 5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이 모양을 가지고 이 공식을 쓰려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일단 모양을 이 모양으로 맞춰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싹 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런 걸로 딱 만든 다음에 자, 요 놈과 그 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점 뭐 5,2라고 할까요? 요거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루트 안에는 자 a제곱 b제곱인데 a, b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요거죠. 요거 그치.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기 x의 개수, y의 개수 요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간편해? 절대값 씌워놓고 이 식에다가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는 식을 잘 보면 ax1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ax1이라는 건 이 x 자리에 이 x 자리에 이 점의 x 좌표를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y 자리에도 이 점의 y 좌표를 넣었다는 얘기니까 분자에다가는 그냥 이 식에다가 이 점을 대입한 것을 쓰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x 자리에 5 들어가니까 10 되겠고 빼기 2 빼기 5 뭐 이런 모양인 거죠. 얘를 정리해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 길이가 얼마인가 요거를 찾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직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평행한 경우에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도 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내가 아무 직선에서나 아무 점을 하나 잡아요. 그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맞은편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해버리면 이 거리가 곧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도 아무 점이나 하나 설정해서 그 점과 반대쪽에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네,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역시 요 공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거기까지가 요 페이지의 설명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1-1번. 먼저 찬호가 한번 해볼게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분모에다 뭐라고 써야 돼?
루트 그 2의 제곱 더하기 음. 1의 제곱. 그렇죠.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따온 거 x의 개수, y의 개수. 자, 절대값 분자는 절대값 6 3이 들어가니까 6 플러스 2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좋아요. 그럼 분모가 뭐가 되죠? 루트 5 루트 5 분의 5 분자는 5인가? 예 네. 그럼 루트 5분의 5니까 얼마예요? 루트 5 루트 5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는 거고. 자, 태아도 하나 해볼게요. 옆에 2번 해봅시다. 옆에 2번은 먼저 요렇게 생긴 애를 요렇게 두지 말고 한쪽으로 다 넘기라 그랬잖아. 그치? 넘기면 뭐지, 태아야? 얘를 1로 넘기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얼마? 6은 0. 자, 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점을 가지고 이제 공식을 쓰는 거죠. 그럼 분모에다가 루트 해놓고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지. 자, 분자는 절대값 씌워놓고 자, x자리 얼마 들어갔다? x자리에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야. 아까 다 계산해서 부른 거야? 아니야? 자, x자리에 2 마이너스 2 들어갔고 y자리에는 플러스 4 그리고 끝에 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분자가 뭐가 돼요? 그쵸? 절대값까지 씌워버리면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분모는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얘를 유리화 한번 시켜주면 끝나는 겁니다. 유리화 시키면 2루트 2 요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공식을 잘 외워가지고 적절히 적용시켜주면 되겠고요. 밑에 2-1번으로 가서 자,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던 서로 평행한 직선들이에요. 그치? 그러면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서연아 어떻게 하라 했죠? 아무 점이나 그죠?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 뭐 2-1번에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로 해본다 그러면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보자.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상관없으니까 요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에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말해보세요. 1, 마이너스 2. 그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았으니 요 점과 다른 직선 요렇게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네, 근데 거리를 구할 거니까 한쪽으로 넘겨 놓을게요. 넘기면 어떻게 되지, 식이? 3x 는 0. 요 상태죠. 그쵸? 자, 요 상태로 이제 공식을 적용시켜 주세요. 루트 네, 절대값 오케이. 자, 그러면은 몇 분의 몇이야? 그치, 루트 10분의 10이니까 결국 뭐다? 루트 10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넘기겠습니다. 142쪽으로 가서 자, 142쪽에서는 1번 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점 4,3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뭐 그냥 풀면 되죠.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찾을 수 있잖아. 뭐부터 찾지, 찬호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려면 뭐부터 찾죠? 기울기부터 찾죠. 기울기. 자, 기울기는 뭐예요?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빼기 4 마이너스 2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몇 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왔고 지나가는 점이 두 개나 있잖아. 둘 중에 뭐 고를래? 앞에 거예요. 앞에 거 고르자. 자, 그럼 바로 이제 직선을 불러주세요. y는 한 번에 써요. 뭐라고? 그 한 번에 쓰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3 네. 괄호 바로 x 플러스 1 네. 더하기 3 오케이. 자, 그럼 요 녀석인데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잖아, 그지? 분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좀 곱할까요? 2 곱하면 2y는 마이너스 3 분배시키면 되겠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3에다가 뒤에 플러스 8이죠. 2배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또 한쪽으로 쫙 몰아놓으면 어떻게 돼?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됐네요. 그쵸? 자, 직선이 준비가 됐습니다. 요 직선과 누구 사이의 거리? 4,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공식 쓰면 되겠죠? 거리 공식. 분모는 루트 3제곱 플러스 2제곱 분의 분자는 절대값에 4, 3, 12, 3, 2, 6 빼기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루트 13분의 13이네요. 그쵸? 답은 루트 13 이렇게 풀면 되겠죠. 처음에 직선을 구하는 과정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냥 공식만 쓸 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는 한번 풀어볼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점의 좌표만 3개 주어줬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점을 이렇게 3개를 잡은 다음에 여기 A 마이너스 1,1 여기 B 3,7 그 다음에 C 4,3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이거 어떤 순서로 풀어야 돼요? 공식 있죠. 물론 공식도 있어요. 근데 공식을 안 쓰고 점과 직선으로 푼다면 그러니까 하나 밑변을 일단 하나 설정을 해야 돼. 셋 중에 내가 만약에 여기를 밑변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일단 밑변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이거 구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뭐냐는 거죠. 높이는 그치 C라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온 이 길이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높이를 구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방금 했던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1단계 밑변을 하나 설정해서 밑변의 길이를 구한다. 2단계 그 밑변에 해당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죠. 그죠? 그리고 3단계 그 직선의 방정식과 나머지 한 점 사이에 뭘 구해? 거리를 구한다. 그럼 그 거리가 곧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밑변과 높이가 찾아졌으니까 그걸로 넓이 구한다. 이 순서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밑변의 길이부터 구할까요?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선분 A, B를 밑변으로 하자라고 설정했으니까 자, A랑 B랑 보니까 X좌표는 얼마 차이 나고? 4 차이 나죠. 그죠? Y좌표는 6 차이 나죠? 그럼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이게 밑변의 길이였죠. 그러면 루트 52니까 2루트 13. 자, 밑변 나왔고요.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이 이제 이 AB라는 선분을 포함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쵸?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요거의 기울기는 2분의 3이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점이 뭐 3,7로 할까?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y는 2분의 3 괄호 x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죠. 그래서 얘를 잘 정리했더니 어떤 모양이 됐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요 직선과 요 반대편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일이죠. 그게 곧 높이가 될 테니까. 그래서 높이를 구해보면은 높이는 루트 9 플러스 4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2 플러스 6 마이너스 5인가요? 그럼 얼마가 되죠? 루트 13분의 11. 자, 유리화 시키지 맙시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것이 곧 밑변과 높이니까. 그치? 얘네 둘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2까지 해주면 남는 거는 11밖에 없겠네. 그죠? 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고 여러분 이렇게 점의 좌표가 빵빵빵 나와 있을 때 그 점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기억해요? 신발끈. 네, 신발끈처럼 생겼죠.
근데 뭐 다른 말로는 뭐 사선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지금같이 점에 이렇게 세 개 나와 있을 때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 다각형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 이렇게 하죠. 2분의 1 앞에다 붙여주시고요. 이건 뭐 삼각형이라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선식을 쓸 때는 무조건이에요. 그게 사각형이든 뭐 오각형이든 2분의 1 붙여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점의 좌표들을 세로로 쓰는 건데 마이너스 1,1, 3,7, 4,3 써주고 꼭 맨 처음 거를 끝에 한 번 더 씁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것을 빼는 겁니다. 아까 빨간 거에서. 그러면은 2분의 1 해주고 절대값 한 다음에 빨간 애가 마이너스 7 더하기 9 더하기 4잖아. 그죠? 요거에서 빼기. 자, 초록색 곱하면 3 더하기 28 빼기 3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앞에 계산하면 얼마야? 6인가? 6이고 뒤에 계산하면 28이죠? 그럼 6에서 28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2인데 절대값이니까 그냥 22가 되겠고 앞에 2분의 1 빵 해주면 얼마야? 11이 되죠. 그죠? 11. 그치?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모르면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알아두면 써먹을 때가 있죠. 뭐 시험 보다가 이거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럼 이걸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사선식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5번 문제로 가서 5번 문제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래요. 그러면 그 얘네들이 지금 딱 봐도 서로 평행한 직선이니까 둘 중에 아무 점 하나 잡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A가 껴있으니까 여기를 얘가 지나가는 점을 하나 잡아봅시다. 얼마 잡을까요? 아무 점이나 뭐가 좋을까? 마이너스 1,1 잡을까요? 그래요. 마이너스 1,1 잡을게요. 아니면 뭐 0, 마이너스 6 잡아도 되고요. 얘가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점과 나머지 한 직선 사이에 요거 둘 사이의 거리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거리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루트 7제곱 플러스 1제곱분의 절대값 뭐니 지연아? 마이너스 7 플러스 1 플러스 2 그쵸. 요것을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된다? 루트 2 루트 2가 된다는 거네. 그지? 근데 보니까 밑에 분모가 루트 50이거든요. 그죠? 루트 50. 그럼 양변에다가 내가 루트 50을 곱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여기가 곱하기 루트 50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죠? 10이네. 그치? 10. 그러면 절대값 안에 부분이 지금 a-6이니까 절대값 a-6이 10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a가 지금 양수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a값 얼마라고 보면 될까요? 16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a값 16. 그럼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치? 네, 그것도 계산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다. 7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7번은요.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해줘야 되냐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자네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이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두 직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요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요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둘 다 기울기가 음인 두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하나가 뭐 이 정도로 가고 하나가 뭐 이 정도로 간다고 할까? 자, 이런 두 직선이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를 찍어보면 이런 게 생각나지 않나요? 이런 거? 이 빨간 선 위에다가 내가 점을 하나 이렇게 잡으면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찍어보면 결국 걔네가 이렇게 생기는 직선을 이루지 않을까? 근데 직선이 이것만 있을까요? 또 있어요. 어떻게도 갈 수 있어? 이렇게도 갈 수 있어. 그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애들도 만약에 이런 애를 하나 잡아가지고 얘에서부터 요 파란 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될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가 되는데 얘네들이 길이가 같게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도형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마치 이 파란 두 직선에 각의 이등분선을 그은 셈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근데 그걸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이 직선을 찾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점을요 일단 A, B라고 해볼게요. 잠깐만 X, Y로 그냥 할까? 그럼 요걸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얘를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했을 때 L1이라는 직선과 P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L2라는 직선과 P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는 얘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뭐가 돼? 요 1이랑 3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제곱해서 그럼 루트 10 되겠죠? 루트 10분의 자 절대값 하고요. 봐봐 점의 좌표가 x, y였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요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도 변하는 게 있나요? 없죠. x자리 x 들어가고 y자리 y 들어가고 그러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요거 그대로 나올 거고 얘도 똑같습니다. 요거 L2하고 P 사이의 거리도요.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 10 똑같고 자 절대값 3x 플러스 y 플러스 2 요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가 어떨 때를 찾고 있어? 같을 때를 찾고 있어. 얘네들을 같다라고 보는 거지. 같다라고 놓으면 분모 루트 10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절대값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하고 절대값 3x 플러스 y 플러스 2하고 이게 서로 같아요 라는 상황인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a의 절대값이랑 b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쓰면 서연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A와 B가 같거나 마이너스 A와 B가 그치. A랑 B가 진짜 똑같거나 아니면 A하고 B가 서로 부호가 반대로 같았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절대값 안에 있던 그 두 개를 그대로 같다라고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은 자, 둘 중에 한쪽에다가 뭘 붙여줘? 마이너스를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죠? 요거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요거부터 생각해보면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2로 좀 나눠줄게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다.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정리해보면은 얘는 좌변으로 넘길까? 4x 플러스 4y는 0이니까요. 역시 4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는 0이다. 요런 직선 하나 나오죠. 요렇게. 네. 여기 찾은 이 두 개의 직선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생각했던 이 빨간 애들 있잖아. 이 빨간 두 직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였다. 요게 답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145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지요.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오늘 몇 쪽부터 했죠? 120, 139부터 했나? 네, 139부터 145까지 139부터 145까지고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82부터 85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오늘 테스트를 안 봤으니까 금요일 날에 테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주 보는 테스트요. 그리고 지금 아까 채점했던 프린트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 채점했던 프린트 고쳐보시고 모르는 문제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프린트 시작. 그리고 월요일날 그 도장 안 받은 도장 안 받은 진짜 바빠가지고 이거. 망가졌다고? 또? 오. 아니 이건 이건 가져가야 나가야지, 돼요. 이건 나가야지. 야, 한 번은 옐로우 카드지만 레드 카드 레드 두 카드. 번이면 레드 카드인데. 3번 맞으셔가지고 아, 세 번? 삼진 아웃인데 그러면? 어.